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작하기 앞서서 며칠 전에 이렇게 환자 진료하면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함정이 있어요. 치료를 하는데 그 함정 중에 하나가 누가 뭘 먹고 좋아졌다 하는 이 함정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가장 끌리는 게 바로 그 점이에요. 누가 뭘 먹어서 좋아졌어, 나도 먹으면 좋아지겠다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함정에 좀 안 빠졌으면 좋겠다. 뭐 그걸 먹는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걸 생각을 해 보세요. 누가 와 가지고 뭐 A라는 이 물질을 먹으니까 그냥 암이 좋아졌다더라. 이제 그걸 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거 얼마나 좋으냐?" 물어보는 환자가 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항상 우리 환자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뭐 먹어 가지고 그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근데 당신한테 그걸 먹었을 때 좋아질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누가 와 가지고 좋아졌다니까는 '와, 이거 먹으면 좋아졌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말을 하나 살짝 바꿔 볼까요? 이 사람이 몇 명이 먹었는데 이게 좋아졌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1000 명이 먹었다. 1000 명이 먹었으면 0.1%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0.1% 듣는다는 약이 있으면은 당신 먹겠어요?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을 뭐 누가 좋아졌다 하면은 내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퍼센트로 말을 해 주면 절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함정이에요. 어느 누가 먹고 좋아졌다, 이거 요즘에 워낙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나와요. 뭐 유튜브에만이 아니고 방송에도 나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씩 다 따라가다 보면 우리 환자분들이 어때요? 나중에는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제일 위험한 게 뭘 먹고 좋아졌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먹고 좋아졌다는, 내가 정말 그걸 먹으려면 여러 가지 요즘에는 자료 찾을 게 많잖아요.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거기에서도 높은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먹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게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부분들이 나오고 높은 수치가 나오질 않다면 여러분들한테 맞을 가능성이, 그거 먹었다는 사람은 그게 좋아졌다는 사람 좋아졌겠죠. 하지만 아주 낮은 퍼센트에서 그 사람한테 어때요? 당첨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로또 당첨이 된 거나 마찬가지지, 여러분들이 다 내 먹으면 다 로또 당첨된다, 그 생각은 우리 암 치료에서는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가 가진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우리 양파는 우리 항암 음식 중에서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특히 양파에 보면은 뭐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참 많이 들어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특히 뭐에 많이 들어있어요? 껍질에. 겉에 있는 약간 보라색을 띠는 껍질. 근데 실제 여러분들은 다 그거 버리고 먹잖아요. 그 껍질이 오히려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페놀류, 폴리페놀, 그다음에 또 우리 양파 속에 약간 톡 쏘는 맛 있잖아요. 유황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황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이 있어서 이게 암세포 증식도 억제하고, 그다음에 항산화 작용, 그다음에 항염 작용, 면역 강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양파는 우리 환자들이 항시 즐겨 먹어야 되는 그런 항암 음식입니다. 양파의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논문도 있나요? 양파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나와 있죠.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항상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202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요. 양파 껍질을 추출을 가지고 암세포 성장률 어느 정도, 또 성장률이나 그다음에 이제 침륜도를 본 거예요. 이걸 발표한 건데, 이 양파 껍질에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희석을 해서 하나는 5마이크로그램짜리, 또 하나는 10 마이크로그램짜리를 가지고 48시간 동안 쥐에 투여를 한 결과, 침륜이 5 마이크로에서는 한 23% 정도 감소했고, 그다음에 10 마이크로에서는 52% 정도 감소한, 그래서 암세포가 이렇게 특징이 문어발처럼 뻗어나가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효과를 떨어뜨리라는 그런 항암 효과에 대해서 증명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양파,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우리 양파를 먹는 것은 우리가 이제 되게 익혀서도 먹고 또 생으로도 먹고 하는데, 완전 생으로 먹으면은 이게 톡 쏘는 맛이, 이게 황 때문에 톡 쏘는 맛이 많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야채로도, 우리가 고기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생양파 먹잖아요. 그냥 그렇게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톡 쏘는 게 강하면은 약간 익혀 가지고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양파는 양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썰어 놓으면은 이 안에 있는 효소들이 여러 가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효소 작용이 높아지려면 최소한 한 5 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섭취를 하게 되면 이 효소 작용이 제대로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제대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양파 같은 경우는 약간 볶아서도 먹잖아요. 프라이팬에다가 약한 열로 살짝 볶아 가지고 먹으면 이때 퀘르세친 성분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양파를 구할 때 겉껍질을 버리지 말라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겉에 있는 겉껍질이, 보라색으로 있는 껍질은 다 바짝 말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개는 이제 요리할 때도 그건 다 벗겨버리고 안에 있는 하얀 부분만 먹게 되는데, 하얀 부분에는 케르세틴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면 겉껍질 다 말라버린 것은 요리해 갖고 먹기도 좀 곤란하죠. 이럴 때는 그 겉껍질을 이용을 해서 양파차를 만들면 참 좋아요. 약간 보라색이 딱 뜨면서 컬러도 보기가 좋고요. 먹어도 풍미도 좀 있고, 저는 그 껍질은 버리지 말고 꼭 차로 만들어서 먹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양파를 선택할 때도 케르세틴이 많으려면 보라색, 붉은색들이 좀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컬러가 좀 진한 거, 이런 색을 고르면은 그 안에 유효 성분들이 많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많은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가 양파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양파가 황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예민한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톡 쏘는 맛이 있어요. 이게 좀 자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항암을 하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생으로 먹는 경우에 상당히 거북한 것을,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항암하신 분들은 구내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는 여러 가지 불편한 부작용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가나 익혀서 드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양파가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가스 같은 거 많이 생기죠. 그래서 복부 팽만이라든지 속이 쓰린 거라든지 구토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유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량으로 먹는 것, 특히 생으로 과량으로 먹는 것은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음식들이 보면은 되게 항응고 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양파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투여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금 먹는 건 괜찮습니다. 과량을 먹을 때는 항상 항응고 작용을 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양파와 함께 먹으면 항암 효과 극대화되는 식품이 있나요? 우리가 양파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양파도 십자합과 식물이거든요. 여러 가지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데, 십자합과 식물들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특히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그 알리움이라고 해서 그 알리신, 마늘 속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이런 성분들 조금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들어있는 음식들을 먹으면 함량이 높아져서 훨씬 더 효과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파하고 마늘, 그 다음에 뭐 부추, 그 다음에 생강, 이런 부분들은 다 십자가 식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브로콜리, 뭐 양배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설포라판이죠. 유황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의 함량을 충분히 더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리신 성분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어떤 자료에 보니까 포도하고 양파를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상당히 억제하더라 하는 그런 논문이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포도도 알맹이보다는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리, 이제 블루베리라든지 뭐 크랜베리, 뭐 여러 가지 아로니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는 것도 괜찮고, 그 양파하고 강황, 우리 그 카레 같은 거 먹을 때도 보면은 양파하고 같이 해서 하면은 훨씬 더 풍미가 있고 우리가 항암 효과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해조류는 암 환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나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해조류를 먹는 것은 아주 권장을 해요. 아주 좋아요. 특히 이제 김이라든지 미역, 다시마. 되게 이제 이 안에는 보면 이제 제일 많은 게 다당체라죠. 여기 보면 알긴산이라든지 후코이다. 알긴산은 미역이라든지 다시마 보면은 이 겉에 허옇게 끼어 있는 거. 이게 이제 알긴산이나 후코이다 이런 성분들이거든요. 이런 다당체가 많이 들어있다. 다당체는 면역을 높이는 효과가 상당히 많죠. 요오드가 많죠. 요오드는 갑상선하고 관련되죠. 그래서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암이 잘 생겨요. 그래서 충분하게 요오드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김이나 미역, 다시마에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김이나 미역, 다시마 속에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또 식이섬유가 많죠. 그리고 폴리페놀. 그래서 다양한 이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보면 이제 암하고 관련해서 이렇게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고 세포 자살을 촉진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강화를 시켜주고 특히 이제 암에서 중요한 게 염증을 억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암이 크고 하는 것은 우리는 염증하고는 뭐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요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암을 촉진시키는 것은요 어떤 염증성 물질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줄여야 된다, 염증을 줄여야 된다 하는 것도 보면 항암 효과를 높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해조류는 방사선 치료 할 때 부작용을 좀 줄여주는 게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방사선 치료할 때 버섯류나 이렇게 김이나 미역, 다시마를 먹으면 어떤 산란파를 좀 막아줄 수도 있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해조류에는 이러한 좋은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조류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 있나요? 예, 이게 우리 2009년도에 나온, 이거는 우리 국내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우리 국내가 어떻게 보면은 김이라든지 해조류를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여기에 보면 김하고 미역을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유방암 세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유방암 위험도가 얼마 정도 이렇게 떨쳐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이제 조사한 건데 이게 2009년도 12월 달에 나온 논문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김하고 미역하고 비교를 했는데 의외로 김이 유방암 위험을 상당히 낮춰준다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 논문의 특징이 뭐냐면 미역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나오는 거였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김이나 미역이나 비스듬한 그런 성분들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논문이 나와서 실제 우리가 우리 환자들이 먹을 때는 아마 미역을 참 선호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김도 상당히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주는 그런 논문인 것 같고 특히 요즘에 김은 어때요? 건강식, 항암 음식이 아주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알려졌잖아요. 아마 이 논문이 보면은 그런데 상당히 입증을 해주는 그런 논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미역 다시마 항암 효과 어떻게 하면 극대화될까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먹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김은 되게 구워서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미역국, 국을 끓여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마. 우리가 다시마 국은 어때요? 우리가 천연 MSG잖아요. 우리가 MSG라는 게요.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인데 이게 다시마 속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미료로 나와 있는 것에 MSG 먹으면 안 돼 하잖아요. 사실은 다시마 속에는 MSG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천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마라는 이런 것도 제가 끓여가지고 국물을 내서 먹잖아요. 이 방법이 가장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끓이는 것은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한 30분 이내에 끓이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해조류도 양파라든지 십자가과 식물들, 마늘,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 정도 먹는다든가 자주 먹는 게 좋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암 환자 해조류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주의사항 보면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때는 요오드가 너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요오드는 들어오면은 이게 요오드가 부족해도 암이 잘 생겨요. 또 요오드가 너무 많아도 암이 잘 생기려 잘 발생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는 적당량이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주의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런 해조류는 바다에서 우리가 채취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을 수가 있어요. 나트륨 과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에 해양에 오염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 특히 바닷가는 어때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중금속 같은 게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금속도 조금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 암 환자들이 이런 해조류를 먹을 때는 잘못하면은 식이섬유가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돼서 항암 부작용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뭐 설사를 한다든가 속이 더부룩하니 불편하다든가 구역질이 난다든가 이럴 때 이런 해조류를 먹게 되면 이런 증상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을 해서 섭취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해조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해조류하고 좋은 거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 식물, 뭐 브로콜리, 양배추, 뭐 케일, 마늘, 양파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미역국을 끓일 때도 보면은 우리가 마늘 같은 것도 들어가고 조리를 할 때 보면 그 같이 섞어서 하는 조리들이 많잖아요. 그걸 보자면은 그런 십자가 식물들이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올리브유라든지 또 이제 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항암 효과가 훨씬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항암 효과를 높이는 음식이 궁합이 되겠습니다. 녹차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무엇인가요? 녹차는 제가 우리 환자분들한테 권하는 항암 음식 중에 하나인데 녹차는 참 여러 가지로 좋죠. 첫째,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하나는 어때요?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불안했던 마음, 스트레스가 막 쌓였던 부분 녹차 한잔 하고 나면 쫙 깔아앉고 그래서 녹차는 사실 보면은 버릴 게 없는 그런 식품이라고 봐요. 근데 이 녹차 안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카테킨이에요. EGCG라는 성분이거든요.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EGCG라는 용어가 상당히 낯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녹차 음료를 팔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성분이 적혀 있어요. 거기 보면 EGCG 함량이 나와요. 그래서 녹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은 EGCG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EGCG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생혈관 억제. 저는 신생혈관이 억제가 필요한 우리 암 환자들한테 항상 녹차를 권합니다. 신생혈관 억제 겸 뭐 세포 자살을 높이는 효과라든지 또 셀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을 차단시켜요. 그래서 성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효과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면역도 올리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녹차는요 우리가 항암제 쓸 때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탁솔 계통의 그런 항암제나 그 다음에 플라틴 계통, 그 시스플라틴 이런 항암제를 사용할 때 효과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녹차는 우리가 평소 암을 관리할 때나 항암을 할 때나 언제나 우리가 섭취를 해도 좋은 항암 음식입니다. 녹차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네, 녹차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참 많이 논문이 나와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게 추려봤는데 특히 이제 이게 최근에 금년에 나온 논문이어서 그 아메리칸 저널 차이나 메디신 여기에 발표된 논문인데 녹차하고 안에 들어있는 EGCG가 이게 메타 분석이에요. 어느 정도의 암 예방 효과가 있는가 이걸 본 자료인데요. 43편 정도의 논문을 메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녹차가 재발률을 91% 정도에 낮춰줄 수가 있고 근데 EGC만 단독으로 해서 보니까 한 72% 정도의 재발률을 낮춰주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EGCG만 따로 먹는 것보다도 녹차를 먹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차를 많이 드시는 것을 권하고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생혈관을 억제해야 되는 암을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하면 고농도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기능식품을 EGCG만 따로 나와 있는 기능식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섭취하는 것도 뭐 권장할 만합니다. 녹차의 항암 효과를 제대로 뽑는 방법이 있나요? 녹차를 먹는 방법
근데 우리가 녹차나 커피나 우리가 이제 완전히 물을 끓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대개 이제 80도에서 85도씨 물에, 커피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2, 3분 정도 우려내는 게 가장 좋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나서는 1시간 내지 2시간, 아니면 식전이거나 아니면 이제 식후에. 근데 이제 식전에 하면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식사 후에 보통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차로 마시면은 좋을 것 같고, 하루에 한 두세 잔 정도가 좋겠고, 그리고 아침에 식후에 한 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후에 한 잔 정도. 그리고 이제 저녁에 하는 것은 조금 금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수면에 방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항암 효과를 높이려면 보면은 레몬 같은 것을 좀 같이 하면은 상당히 카테킨 흡수가 좋아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면 항암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암 환자가 녹차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녹차는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간 기능이 높은 사람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뭐 체중 감량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단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보충제 이런 거 할 때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고, 또 간 수치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료에 보면은 EGCG 성분을 하루에 800mg 이상 섭취를 하게 되면 간 손상 위험을 가능성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 이렇게 차로 마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기능식품, 어떤 보조제를 이용해서 먹었을 때 욕심내 가지고 막 많이 먹는다든지 이럴 때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녹차도 마찬가지로 항응고 작용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조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와파린 쓰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녹차가 그 비타민 K, 그러니까 와파린은 항응고 작용인데 녹차는 반대로 응고 작용을 높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와파린 효과가 떨어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녹차는 가능한 한 금하는 게, 와파린 쓰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녹차를 좀 금하는 게 좋겠습니다. 녹차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녹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안에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으니까 그런 유사한 파이토케미칼들이 같이 먹는 게 좋죠. 귤이라든지 레몬, 비타민 C. 이 비타민 C가 많은 성분들은 대개 이제 이 카테킨이 파괴가 되는 것을 막아서 그 EGCG 효과를 상승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브로콜리나 케일 등 이런 십자가 식물들 속에는 설포라판, EGCG가 합쳐서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포도라든지 블루베리 이런 데 들어있는 이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있어요. 우리가 레스베라트롤, 그 다음에 EGCG, 그 다음에 피세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생혈관을 만드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환자들한테 같이 많이 쓰는데, 이때 포도에 특히 보면은 포도 씨에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포도 씨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걸 우리가 씨를 먹기가 좀 어려운데 껍질에도 제법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포도 씨 껍질과 녹차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성분들이, EGC 성분이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메가3를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져서 이것도 같이 먹는 게 좋을게요. 이런 부분들이 항암 효과를 높이는 그런 같이 먹어서 좋은 음식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항암 효과는 어떤가요? 네, 우리 환자분들 표고버섯 많이 먹죠. 우리 표고버섯, 버섯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버섯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다당체죠. 베타글루칸, 알파글루칸.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표고버섯인데, 이 베타글루칸이나 알파글루칸이 면역을 많이 조절하죠. 그래서 대식세포나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그 다음에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자실체를 가지고 만든 게 이제 베타글루칸, 그 다음에 균사체를 가지고 만든 게 여러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AHCC라는 게 있어요. 이 AHCC가 알파글루칸이에요. 균사체에 들어있는. 이것도 수지상 세포를 활성화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베타글루칸이나 알파글루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역을 높여주는 작용이 있고, 또 하나 항산화 작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버섯 속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분들이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표고버섯의 항암 효과를 입증한 논문이나 동물 실험이 있나요? 예, 우리 이제 표고버섯이라든지 이런 항암 효과를 입증하는 것은 이제 대개 일본 논문들이 참 많습니다. 표고버섯에서 추출해서 베타글루칸 이렇게 만드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알파글루칸을 이용한 HC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 개발된 게 많아서 거기에 나온 논문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찾아보면은요,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암을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사기암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이제 재발된 위암 환자들한테 이렇게 항암을 할 때 5FU 이런 항암제를 쓸 때 이런 버섯 제품을 같이 쓰니까 어떤 상당히 효과를 높이더라. 그리고 또 사망률도 낮추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이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한 650명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비하니까 사망률이 대조군에 비해서 한 20% 정도 더 줄어들더라. 그렇다면 상당한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 되겠고요. 이전에 처음에 우리가 이 그 표고버섯이 항암 작용이 있다 해 가지고 나온 게 제법 오래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치 제가 논문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만 1986년도에 나온 게 이 표고버섯이 항암 작용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밝혀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이게 표고 분말을 가지고 투여를 한 결과 종양 발생률을 58에서 한 79% 정도의 억제를 해주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면은 이런 버섯 제품이 상당히 유행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고버섯 어떻게 먹어야 항암 효과 극대화될까요? 네, 우리가 버섯을 먹을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버섯을 먹을 때는 우리가 그냥 살짝 데쳐 갖고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특히 표고버섯을 먹을 때는 이 베타글루칸을 충분하게 우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는 끓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역국이라든지 이렇게 채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끓여서 꼭 먹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살짝 데쳐서 먹는 것보다는 끓여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표고는 잘못 먹으면 피부에 발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대개 이게 덜 익혔을 때 그런 현상이 와요. 그리고 어쨌든 잘 익혀야 다당체가 많이 우러나온다는 거. 그래서 표고버섯을 먹을 때는요, 꼭 주의하거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잘 끓여 가지고 먹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암 환자가 표고버섯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은 익혀서 드셔야 된다는 거. 잘못하면은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 표고 겉에 보면은 약간 갈색이 있는데 어때요? 막 금이 가 있듯이 이런 그 피부가 턴 현상 같이 생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게 버섯도 이게 다당체가 많고 식이섬유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장 간의 부작용 같은 걸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항암을 할 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나 특히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도 드물죠. 하지만은 그렇게 온 사례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표고버섯도 이게 중금속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원산지를 잘 확인을 해서 주변에 잘 재배하는 곳을 잘 아는 곳에 가져온 그런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이 있나요? 예, 버섯 종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은 것은 서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게 많은 이런 식품들을 먹게 되면 뭐 레몬이라든지 귤, 뭐 파프리카나 뭐 키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먹으면 면역을 같이 올려주는 효과가 있고, 또 포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블루베리, 그래서 레스베라트롤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하고 같이 먹으면은 파이토케미칼들이 많이 올라서 항암 작용을 높여주죠. 그리고 또 항상 우리가 어느 식품이든지 십자가 식물하고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 식물, 그래서 뭐 브로콜리라든지 그다음에 부추, 마늘, 양파, 양배추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먹으면 버섯이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당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도 같이 높여줄 수 있고, 특히 비타민 D를 우리가 버섯에서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올리브유를 같은 걸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비타민 D가 흡수가 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